안녕하세요. 필드 스터디 강사 김석현입니다. 오늘은 이미지 만들 때 뷰 설정에 대한 팁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보통 우리가 다이어그램 만들 때, 투시도 만들 때, 조감도 만들 때 모두 이제 뷰를 지정해서 그 뷰에 맞게 선을 뽑아서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렌더링을 진행한다거나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뷰를 지정하는 걸 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고퀄리티의 렌더 이미지나 아니면 잘 만들어진 다이어그램을 보다 보면은 그 프로젝트들을 좀 좋아 보이게 내가 디자인을 이만큼 했지만 그걸 더 좋아 보이게 만들면 좋잖아요. 좋아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뷰 설정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를 좀 좋은 이미지들을 많이 보다 보면 어느 정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뷰를 어떻게 잡는 게 좋냐? 먼저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보통 평행뷰를 많이 잡죠. 평행뷰라고 하면은 이 원근을 무시하고 이 가까이 있는 선이나 멀리 있는 선이나 똑같이 보여주는 걸 의미하고요. 그 중에서도 보통 아이소메트릭 이미지라고 해서 아이소메트릭이라는 그 특유의 특정 그 각도와 평행뷰로 보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정육면체나 뭐 직육면체 같은 것들은 화면상에서 봤을 때 60도, 60도, 여기 나머지가 뭐 240도 이렇게 되게 설정을 하는 방식인데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저는 그거를 꼭 따라서 하지는 않고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내 건물이 잘 보이는 방향을 보통 설정을 해요. 이것도 보시면 정확히 아이소메트릭은 아니고 그것보다 약간 뷰를 낮춰서 평행뷰만 유지한 채로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보통 뭐 매스에 대한 설명을 할 때나 이거 같이 프로그램 설명을 할 때나 보통 다 평행뷰를 사용해서 다이어그램을 제작을 합니다. 이제 또 투시도로 넘어가 볼게요. 투시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람 눈높이에서 촬영하는 거를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이 촬영을 해요. 사람 눈높이가 왜 좋냐면 실제로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도 우리가 당연히 사람 눈높이에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건물의 웅장함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에 눈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사람 눈높이에서 보통 투시도들을 찍는 편입니다. 그래야 건물이 오히려 이 중간쯤 높이에서 봐버리면 건물이 좀 어정쩡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히려 사람 눈높이처럼 이렇게 쭉 확 낮춰서 보면은 건물이 웅장해 보이고 또 원근도 확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눈높이에서 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조감도 같은 경우는 조감도가 사실 뷰 설정하기가 제일 저는 까다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감도는 이 카메라가 워낙 멀어지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 길이를 잘 조절을 해줘야만 이게 어색하지 않게 보여요. 이게 너무 멀어지면은 우리가 아까 평행뷰라고 해서 다이어그램 그릴 때 썼던 뷰 있죠? 그것처럼 이게 평행하게 이제 원근이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원근이 안 느껴지게 되면은 이게 약간 건물이 장난감처럼 보인다든지 좀 어색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렌즈 길이를 강제로 조절을 해가지고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과하게 약간의 왜곡을 만들어주는 거죠. 약간의 왜곡을 만들어서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라이노랑 스케치업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라이노에서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델링 프로그램이 라이노랑 스케치업이죠. 그래서 저도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먼저 라이노의 경우에는 평행 뷰를 만들려면 여기 속성 탭이 있습니다. 속성 탭에 가셔서 여기 프로젝션에서 여기 평행을 눌러주시면 돼요. 바로 완성이 되죠. 근데 여기서 내가 아이소메트릭이라고 아까 제가 말했던 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여기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스 이스트냐 노스 웨스트냐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건데 방향 설정해서 눌러주면은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직육면체, 정육면체 같은 경우는 여기 각도가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60도, 60도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어떻게 이 면으로만 보면 120도, 110도, 110도 이렇게 딱 3등분 되게 보여줍니다. 이게 아이소메트릭 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내 건물이 이것보다 좀 위에서 봐야 잘 보인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저는 이게 크게 뭐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디자인한 것만 잘 보여줄 수 있다면 이 평행뷰에서도 높이를 바꿔서 또는 각도를 이렇게 바꿔서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네임드 뷰, 명명된 뷰로 가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투시도 같은 경우는 사람 눈높이에서 촬영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되게 선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선을 그려주는 겁니다. 수직선을 사람 눈높이 정도로 그려줘요. 지금 180cm의 사람 키 정도를 이렇게 놔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서 선을 그려서 내가 바라보고 싶은 방향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 선이 되죠. 이거를 우리의 눈과 딱 평행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선만 먼저 남겨놓고 그 다음에 다시 속성 탭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타겟,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을 설정하고 카메라, 눈이 되는 부분이죠. 그거를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건 평행뷰에서는 안 되고 여기 퍼스펙티브 뷰로 돌아가서 투시뷰로 돌아가서 타겟을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선이 안 보이죠? 선이 이 중심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 보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사람 눈높이에서 보는 눈높이로 딱 이렇게 투지도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선을 이용하면 사실 완전 평행한 뷰라든지 아니면 뭐 단면에 딱 수직되는 뷰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잡아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이 상태에서 저는 바로 딱 이걸 쓰는 건 아니고 이렇게 조절을 좀 적당히 해가지고 눈높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또 저장을 해줍니다. 조감도표는 어떻게 잡는지 넘어가 볼게요. 조감도는 이렇게 큰 건물들을 보여줄 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카메라 렌즈 길이가 기본 세팅이 50입니다. 50이 사실 사람 눈하고 가장 유사하다고 라이노 세팅상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50으로 보면은 여기가 카메라가 멀어지니까 원근이 좀 안 느껴지죠. 여기 선이랑 여기 선이랑 길이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이러면은 조감도로 찍으면 좀 어색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 렌즈 길이를 확 낮춰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막 25, 20, 15 이렇게 그냥 건물마다 당연히 다르지만 이렇게 낮춰줍니다. 더 낮춰줄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렌더링처럼 보이게 하려면 오히려 카메라 렌즈 길이를 확 줄여서 왜곡을 좀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왜곡을 만들어서 이 내 카메라에서 가까이 있는 부분이 크고 뒤에 있는 부분으로 좀 갈수록 작아지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건물을 좀 더 강조해주는 느낌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스케치업으로 또 넘어가서 설명을 해볼게요. 스케치업도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과 거의 유사하지만 기능이 조금씩 다르죠. 기능이 버튼 뭐 위치가 다르고 사실 기능 자체는 다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평행뷰로 보려면 여기 카메라 들어가셔서 여기 평행뷰 눌러주고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스케치업은 좋은 게 여기 이제 우리가 씬을 저장해 주면은 그 씬에서 저장했던 세팅도 다 저장을 해줍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제가 엣지를 다 꺼버렸는데 엣지를 껐다면은 꺼진 상태로 저장을 해주고요. 켜서 저장을 하면 엣지가 켜진 상태로 저장이 되죠.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평행뷰는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고 투시뷰 같은 경우는 그냥 퍼스펙티브 누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포지션 카메라라는 게 있죠. 이거를 눌러서 이 사람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사람 눈높이로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라이노에서는 없는 기능이 라이노에서는 그 선을 그려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보다 좀 더 쉽게 써먹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눈 그려진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이동해 주시면서 뷰를 잡아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이 이렇게 살짝 안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죠. 이런 거를 직접 여기서 이게 투포인트 뷰로 해서 조정해 주셔도 되고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좀 렌더링 프로그램 내에서 조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렌더링 프로그램 내에서 조정을 해주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조감도 뷰 설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렌즈 길이를 조정해 주시면 좋은데 카메라 렌즈 길이는 여기서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여기 필드 오브 뷰라는 게 있습니다. 눌러주면은 바로 여기 작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돋보기가 생성이 됩니다.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우측 아래에 보면 필드 오브 뷰 여기 숫자가 변합니다. 이 숫자가 변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뭐 80이 적당하겠다 아니면 뭐 65가 적당하겠다 이렇게 조절해 주셔도 되고 여기다 직접 수치를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그냥 수치를 뭐 클릭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숫자 패드에서 바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감도 뷰를 잡고 마찬가지로 씬을 저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다이어그램, 투시도, 조감도에서 뷰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뷰만 잘 설정해도 좀 다이나믹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면은 좀 더 건물을 살려서 렌더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이어그램을 만들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라이노와 스케치업에서 뷰를 조정하는 팁을 잘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